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자프로입니다. SEC 소송이 시발점이 된 것인지 최근 리플을 향한 호재성 기사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죠. 최근 리플 관련 인플루언서인 이 잭 더 리플러가 속보를 발표했는데요. 이 자산운용사인 20년 쉐어즈가 3월 24일에 나스닥 스톡홀름에 XRP ETF를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스톡홀름이면은 우리가 아는 스웨덴, 이 북유럽이죠.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인데,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사를 통해 보면 21 쉐어즈 리스트 3 ETPs on 나스닥 스톡홀름, 이 세 가지 상품이 이제 ETP 출시한다는 내용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, 그리고 솔라나, 리플,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장은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리플의 ETF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. 이 ETP는 ETF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. ETP가 ETF, 즉 F가 펀드고 ETN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채권을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, 즉 상위 개념인 ETP라고 보시면 되고요. 현재 ETF는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서만 넣은 단계인데, 리플 ETP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나스닥 스톡홀름, 이 북유럽 시장에 버튠이라는 이 자산운용사에서 ETP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상장은 이 노르딕 시장, 이 북유럽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 수요를 반영한다 라고 지금 말했는데,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, 솔라나, 리플,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보면 리더의 코인들이죠. 이런 코인들이 상장하면서,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이 상장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현물 ETF 상품 출시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에 이번 나스닥 스톡홀름 ETP 출시는 어느 정도 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, 또 호재일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리플 ETP의 역할은 국경 간의 결제에서 투명성을 제공하고, 또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.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 만큼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럽에서도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번 나스닥 스톡홀름 ETP 출시는 유럽 투자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가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,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리플의 ETP 상품이 이 21 쉐어즈 홈페이지에 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, 보시면 이렇게 시세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 자산은 거의 5억 5,900만 달러 이 정도 되는데,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, 여기 보시면은 중개하고 있는 이 은행이랑 브로커사인데 벌써 15개나 됩니다. 이번 나스닥 스톡홀름 ETF 승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ETP든 ETF, 향후에 ETF든 상장 거래소가 늘어난다면 이렇게 중개하고 있는 은행 업체들도 또 폭도 더 다양해지고 많은 곳에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장 소식은 충분히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 쉐어즈는 이미 리플 ETF 신청서도 넣기도 했고, 최근에 이렇게 폴카닷 이 알트코인도 ETF 신청을 한 상태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 소송 이후에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 이 현물 ETF 출시인데,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, 그리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컨턴 점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, 그리고 이 시기가 올해 또 하반기쯤에 예상하고 있다라고 또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. 리플이 SEC 소송을 몇 년 동안 또 시달렸기도 했고, 그동안의 서름을 씻고 또 이렇게 빠르게 하반기에 ETF 현물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한번 리플에 큰 붐이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. 결국 리플의 ETP든 ETF든 의미하는 게 암호화폐 제도권 진출, 이 제도권 진출이고, 제도권에 올라선다면 당연히 투자 영역이 개인이 주에서 기관으로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도 측면에서
관점에서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플의 가치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이슈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모두가 비트코인에 ETF 상장하면서 또 엄청난 상승을 보았듯이 리플 역시도 지금 생각보다 움직이진 않지만 또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가 터지고 또 많은 기대와 이슈들이 생겨난다면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러한 현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미국의 유명 베팅 사이트 홀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XRP 이 리플 현물 ETF 출시에 베팅이 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벌써 84%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선 이렇게 베팅률이 크게 오르는 건 당연히 최근 SEC 항소 철회 기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리플의 법적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었다라는 게 가장 의미가 컸죠. 또 이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 리플의 ETF 승인을 점치는 사람들의 이렇게 퍼센테지가 무려 84%나 상승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내용으로 베팅을 할 정도면 참 재밌는 내용이죠. 이 ETF 승인에 대한 걸로 베팅을 하다니 또 리플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고 또 ETF 승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열망하는 것 같습니다. 바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더 빠르게 보시는 방법은 이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는 시황 브리핑을 챙겨보는 방법입니다. 비트코인, 이더리움, 그리고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중요한 내용 및 주요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.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구독자분들도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해 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.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수익 나실 수 있는 타점이나 관점도 저희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하시면서 또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자분들끼리 정말 매너 있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정보방 이용하고 계시니까 에티켓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. 텔레 정보방 입장 링크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 고정 댓글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 원하시는 항목 체크 후에 여기에 다른 내용 적지 마시고 꼭 제대로 내용 작성해 주셔야 문자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니까 꼭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고요.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,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호재가 있는 만큼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. 최근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장의 포인트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죠. 특히 리플도 그 중에 하나였죠. 비축자산 포함으로 기대감을 크게 키워놓더니 또 지금 행보만 보면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 위주의 중심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. 또 압수한 걸로 비축자산 하겠다까지 해서 이 점을 불안감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꽤 많았었죠. 이 점에 대해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이 빌 모건이 너무 이 비트코인에 편중된 게 아니냐, 그리고 이 편중이 이 암호화폐 혁신의 위험을 또 초래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밝혔는데요. 암호화폐 시장이 크려면 결국 균형이 필요하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 리플이 지금 승소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다 라고 또 SEC 변호사 측에서 그리고 또 2차 소송 규제 발동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괜히 불안한 얘기를 했죠. 그러다 보니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확신에 찬 목소리보다 아무래도 이 소송으로 리플 홀더분들이 단연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무서운 내용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. 언제든지 법적 리스크, 이 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건데,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새로운 규제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. 결국 중요한 건 리플이 확실히 SEC와의 소송에 대한 이 내용을 끝매듭 지으면 법적 리스크는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, 제도권을 향한 리플의 기관의 움직임이라든가 리플 자체적인 세도가 시작된다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사실 그 다음은 실용성 요런 문제들인데, 이거는 사실 기관이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제도권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, 우선 이 21 쉐어즈, 이 자산운용사에서 나스닥 스톡홀름 거래소에 이 비트코인, 솔라나, 리플, 이 총 3가지의 신규 ETP 상장을 소식을 발표했었고, 또 이게 또 XRP ETP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다라고
봐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소식은 굉장히 큰 소식이고 또 앞으로 ETF 승인도 가능성을 또 높여주는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에서 또 뭐 유럽까지도 이제 영역이 확장된 거기 때문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하지만 또 연속된 호재에도 시장에서 큰 반영이 안 된 건 사실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트코인 중심 정책으로 좀 XRP 미래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기도 있기도 하고 또 SEC 소송이 이제 끝매듭 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가 되겠네요. 오늘 내용 뭐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꼭 눌러주셔서 서둘러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